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배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시는 분이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6년 전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한 2-3년 살다가 아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갈 때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 여자를 소개를 받아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여성분이 일이 있다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현재 4개월 정도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이 옛날 분이셔서 베트남 며느리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고, 또 옛날 어른들 좀 뭐랄까 외국 여자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좀 아직 옛날 분들은 있거든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은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며느리한테는 너무 냉정하게 대한다는 거죠.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두 번째 며느리를 얻었으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두 번째 온 여성도 그런 부분을 신랑에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요즘 그런 집 많잖아요. 부모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이유가 독립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독립조차 해보지 않아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뭔지 알면 아내와 관계를 개선을 해서 분가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신부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대요. 처음에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잘했는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신부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랑하고 신부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진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결혼한 여성도 재혼 여성이라 베트남에 딸이 하나 있는데 시기상 그 딸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여서 베트남에 잠깐 갔다 온다 하고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 4개월까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래서 아이 있는 재혼 여성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 있는 재혼 여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부모님이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베트남 며느리에게 한국 사람끼리도 하지 않는 부당함을 며느리한테 강요하다 보니 생기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신랑과 신부가 관계가 멀어지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랑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분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부가 아직 이혼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진행한다 한들,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한들 이게 개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신랑의 태도와 시부모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안 들어오는 것만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신랑분이 울더라고요. 본인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본인도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뭘 한다 해서 바뀔까요? 나이도 젊은데?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신부가 아직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진솔한 얘기를 하시고 부모님하고는 분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는 게 최선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이 있는 재혼 여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삼천포로 빠지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왔는데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4개월째 안 오고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원인이 해결될까요? 이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너무 하대하고 간섭이 너무 심하고 불공정한 관계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해요. 그냥 부부가 나와서 분가해서 두 사람만의 살림을 꾸리고 둘이 돈 벌어도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외부 갈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두 사람이 노력하면 충분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는 누구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베트남 여자가 가출하면 대부분 그 여자가 잘못해서 도망갔다, 가출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남편이 행동하고 시부모가 행동해서 버틸 수 없어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베트남 여자가 결혼의 의도가 좋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 가출했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 결혼하는 배우자에게까지 결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 부모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합가해서 살더라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분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